예,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진담 동PD입니다. PD, 동PD. 자, 오늘은요 마지막 정시지원 전략 얘기를 끝으로 해서 이과 최상위 얘기할 겁니다. 사실 이과 최상위는요 정시지원 전략에서 그렇게 복잡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쟁자들의 점수대가 되게 촘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나와 있는 데이터들하고,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나 뭐 재작년 데이터나 뭐 대학별 반영 비율이 바뀌지 않는 한, 그다음에 군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작년이나 재작년들을 다 뒤져보고 하면은 오히려 이과 최상위에 대한 지원 전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게 약간 좀 무책임한 또 그런 교육진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TV. 네, 알려드려야죠. 드려야죠. 네, 보여드려야죠. 드려야죠. 제가 오늘 저희 내일 올라가는 그 오늘 방송의 썸네일에 타이틀 제목이요. 영어 2등급, 과탐 2등급으로 고려대학교 중앙대 의대 합격. 이게 저거일 수도 있죠. 어그로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 어그로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제 수능 성적표고요. 이 한 학생이 두 개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고려대 의대하고 중앙대 의대 합격한. 어그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걸 타이틀을 건 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너무 예측이 그러니까 뭐 이럴 것이다.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다. 뭐 핵빵꾸. 빵꾸가 난다고? 절대 없어요. 특히 이과 최상위에서는 빵꾸 안 나요.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영어 2등급 받고 과탐 2등급 받은 학생을 2019학년도에 고려대 의대하고 중앙대 의대를 정시에 제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수능 성적표 있고요. 합격증 있고요. 제가 증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피셜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합격 사례를 가지고 오피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특히 올해는 굉장히 힘든 우리 고3들이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설명이나 이런 걸 많이 해주는데 제가 유심히 다 들어봐도 거의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8만에서 42만, 6만 줄었다. 응시생 주니까 경쟁률 줄 거다. 그러면 컷 떨어질 거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과 최상위에서는 그런 일은 특히 안 벌어집니다.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과 최상위는 큰 변화를 거의 안 가져가는 곳이에요. 여기 제가 이 표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 있는데 이제 수도권 그 의대 대학 가천대, 가톨릭,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연세 쭉 있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다군이에요. 다군의 의대들을 뽑는 대학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먼저 수도권에 있는 의대 경쟁률 2019, 2020 원래 2018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추가 합격한 만들라 칸이 부족해갖고 3개년 경쟁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가군과 나군에 있는 의대는 경쟁률이 한 자릿수다. 그렇게 높지 않다. 경희대가 작년에 제일 높았죠. 6.45대 1. 그런데 다군 쪽 보세요. 다군에 있는 순천향대부터 쭉 보세요. 보통 다 17대 1. 순천향 17대 1, 동국대 14대 1, 대구 가톨릭 14, 그다음에 심지어 제주대 13, 그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12, 계명대 10대 1, 당북대 10대 1, 고신대 10대 1 이렇게 다 두 자릿수 경쟁률이죠. 네. 이게 갑자기 오르는 경쟁률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과연 어떨 것이냐. 올해는 수능 응시생이 6만 명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과도 줄지 않겠냐. 하도 경쟁률 준다 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의대를 더 많이 지원해요. 그 대표적인 게 동PD님 우리 그 수시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의대
그게 작년 경쟁률 5.03대 1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1학년도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의예과가 19대 1이 넘었잖아요.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시 2월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23명이 2월 됐거든요. 올해는 저는 제가 딱 예측하는데 10명 안짝으로 2월 됩니다. 그동안 학교 추천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왜냐면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가 있어갖고 이렇게 분산해서 나다 보니까 경쟁률이 안 높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 추천만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그게 19대 1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2020학년도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의예과 경쟁률 5.03대 1이었는데 이때는 실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1.03대 1인가? 그러니까 많이 부족했다는, 최저를 못 맞추는 게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 애들이 뭐 연대, 의대, 고려대 위에 있는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 그 다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최저를 못 맞췄은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조건을 가지고 뽑고 싶어도 못 뽑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빵꾸 날 수밖에 없는. 거기가 이제 인원을 다 못 채우고 2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올해는 19대 1이에요. 19대 1. 고려대 의대 학교 추천 의대 경쟁률이 절대 충분히 2월 인원이 안 나와요. 예, 2월에 안 나와요. 주요 대학교는 2월 1월이 안 나는데 고려대는 유독 작년에 23명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탑3 의대 탑3 2월 1월 제일 많은 대학이 고신대가 25명, 고려대가 23명, 한림대가 20명이었어요. 의대 잘 수시에서 2월에는 잘 안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신대 같은 경우 25명이나 2월이 됐다는 거였죠. 근데 제가 또 좀 찾아봤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근데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한림대 같은 경우는 20명 했다가 또 그 전에는 툭 줄고. 예. 그렇게 영향을 또 이렇게 많이 좀 미치는데 그거는 수시 전형이 바뀌거든요. 각 대학들은 전형에 따라서 특히 올해 고려대 같이 학교 추천 1, 2에서 학교 추천 전형, 그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또 분리돼서 하는 그런 전형 형태로 가면 또 2월 인원은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월 5일 날 수시가 다 끝나요. 1월 5일 날 예. 다 끝나는데 1월 6일 이제 그러면 이제 2월 되는 인원을 봐야 돼요. 7일부터가 7일부터 이제 정시 지원 이제 원서 접수가 들어가는데 첫날 대부분 안 써. 첫날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제일 자신 있는 점수가 아니니까. 첫날 쓰는 애들은 빨리 쓰고 작년에 코로나가 없을 때 여행 가려고. 근데 올해는 뭐 여행도 못 가는데 아마 7일부터는 안 쓸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건 권장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하루는 지켜봐야죠. 두 번째는 2월 인원을 꼭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건 또 필요한 상황이에요. 추가 합격.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시로 얼마나 추가 합격이 됐나. 예를 들어 다군의 순천향대 볼까요? 순천향 보면은 2월 인원은 1명, 작년에 수시 인원은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0명이야. 40명인데 아니 추가 합격 보세요. 작년에 254. 이거 뻑피를 도는 건가요? 이 정도면? 정시가 이게 참. 근데 경쟁률이 17.03대 1이 나왔어요. 최초 경쟁률이죠. 이게 17.03인데 다시 이제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294명을 했을 때 실제 경쟁률은 2.31대 1밖에 안 나온다. 실제 경쟁률은. 이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거는 추가 합격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합격도 이거를 3년치를 다 뒤져봐야 돼요. 작년이니까 2020학년도죠. 순천향대학교가 254명이 추가 합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 21학년도의 수능 이 형태를 보면 2019학년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은 작년 거 위주로만 보죠. 그죠? 데이터를 찾아보고 싶으시면 2020도 봐야 되겠지만 2020보다 2019학년도 수능 결과, 그러니까 수능 결과라는 건 여기에 이제 합격과 추가 합격과 2월 인원과 이런 부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2월 인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학년도 불수능이잖아요. 2월이냐 추가 합격이. 그러니까 불수능이니까 이 불수능일 때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 지원을 해요. 딱 점수에 맞게끔 딱 거기에 맞게끔 해서 추가 합격이 잘 안 생기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요. 근데 202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평이한 수능, 그러니까 수학 나형만 불수능이었고 그렇잖아요. 수학 나형이 작년에 수학 나형하고 지구과학이 이과에 지구과학의 변별력 줬었잖아요. 나머지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평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도 괜찮고 점수도 뭐 자기들 괜찮게 돼서 굉장히 자기가 잘 본 것 같다는 느낌으로도 막 상향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또 합격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합격돼서 그러니까 여기 빠져나가고 저기 추가 합격이라는 건 세 개를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대학을. 그죠? 하나밖에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군이 있잖아요. 다군에 또 하나 또 볼까요? 동국대학교 경주죠. 동국대학교 경주는 108명이 추가 합격됐어요. 108명이. 최초 경쟁률이 14.76이었어요. 근데 추가 합격 인원까지 계산을 때려보니까 2.4대 1 나온다는 거죠. 최초 경쟁률이 14.76인데 실제 추가 합격까지 때려봤더니 2.4대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면 일반적으로 해림세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만약에 다군에 의대를 넣으면은 순추상대 딱 보면 17대 너무 센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렇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다들 모르시니까 이거만 본다고 이렇게만 본다고. 근데 실제 경쟁률까지 두들겨 보면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도 14.25인데 작년에 42명 추가 합격돼서 실제 경쟁률은 5.57대 1. 제주대 같은 경우도 13.93대 1이었는데 추가 합격 78명이나 됐죠. 3.06대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보세요. 단국대학교가 10.81대 1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추가 합격이 103명 나왔죠. 103명 나왔으니까 실제 경쟁률이 2.17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영역별 반영 비율. 이과 최상위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과 최상위는 거의 수학 1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최상위 1이어야 되잖아요. 한 개 정도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인서울 쪽에 의대를 가려면. 그러면 이과 애들은 사실 수학이 2 나오면 거의 못 넣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승부처가 뭐겠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과탐 비율이 높은데 이거 보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 가톨릭대학교는 수학이 40%인데 지금 국어가 30%예요. 국어가 30%예요. 이과에서 30%면 굉장히 많은 엄청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국어 30%예요. 그럼 얘네들은 수학과가 잘할 거야. 그러면 결국 용은 가톨릭대에서 승부처는 어디냐? 국어라는 얘기인 거죠. 고려대학교도 보세요. 고려대학교 30일. 이거 지금 매주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세 번째 이 시간인데 제가 계속 얘기할 때마다 국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승부처가 수학이 아니었어. 어차피 수학은 과정 속에 있는 뭐 결과적으로 이 합격증을 받으려고 했을 때 반영 비율 속에서 나오는 과목의 중요성을 봤을 땐 국어가 이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내가 오늘 이것도 우리 저 편집해 주는 권 실장님 나 오늘 말 많이 했다고 또. 아이고 이거 자막 달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과 최상위 정시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세 가지를 꼭 봐주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수시 2월에는 꼭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 인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추가 합격이 확 늘고 줄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추가 합격도 3년치를 딱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수준으로 나와요. 80명 추가됐다, 70명.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까 3년치 얘기하신 보고 예전에 네.
그 레옹님이 실제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수치를 보고 3개년치를 분석을 해서 한 방송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으시면 정시증을 하실 때 있을 거예요. 네, 유튜브 예전 방송 이렇게 찾다 보시면. 네. 그다음에 이 고신대 같은 경우 참 재밌어요. 와, 여기는 그러니까 자, 고신대 같은 경우 내가 수학을 조금 망쳤으니까 이런 거죠. 반영 비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군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제가 다군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대 기준으로 봤을 때 스카이 공대 가군 나군에 쓰잖아요. 공대 기준으로 스카이 가군 나군 그런 아이들 수준은 다군에 사실 쓸데 없어요. 쓸 대학이 중앙대밖에 없어요. 다군의 공대 기준으로 봤을 때 스카이가 최소한 서성한 쓰는 서성한 아니라 뭐 스카이하고 뭐 스카이 쓰는 뭐 거나 서성한 써도 솔직히 다군에 쓸 대학은 중앙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과학이라든지 의대의 꿈을 키웠는데 내가 수학에 2가 좀 나왔다. 그리고 과탐이 1.5 정도? 이 정도 나왔다. 근데 국어를 잘 봤어. 내가 국어를 잘 봤어. 고신대가 되게 이 영어가요. 그냥 조건이에요, 조건. 2등급은 지원 못해. 그러니까 1등급만 지원 가능해. 네. 그리고 수학이 40, 국어 30, 과탐 3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영비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요 대학 의대 갈 수준의 아이들은 고신대 한번 지원 안 하죠. 지원 안 하죠. 아니 주요 대학 쓸 의대 쓰는 애들이 사실 이쪽으로 해서 고신대 쪽으로는 고신대가 부산에 있을 거예요. 고신대가. 그러니까 또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당북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천향대라든지 이런데 쓸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일단 다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가군과 나군에 어떤 대학들을 선택을 하고 연대를 선택하는 고대를 그러니까 의대 말고요. 부안에는 뭐 생명이든 뭐 다른 과를 써. 뭐 근데 의대 꿈은 갖고 있었어. 의대 꿈을 갖고 있었어. 그 시절은 그냥 여기 의대 쓰세요. 해볼만 하다. 경쟁률 요 반영 비율에 보시고 나한테 좀 유리한 것 같다. 뭐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도 제가 컨설팅을 했잖아요. 겁먹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오늘 말한 대학을 내가 거론을 하면 또 그 물리가 지금 왜냐면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제가 어느 특정 대학을 딱 얘기 못해요. 왜냐면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당해갖고 그게 확 몰려요. 그러면 내가 컨설팅 하기는 또 실패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들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그쵸. 학생도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합격을 시키는 걸 갖고 왔잖아요. 팟빵을 들으신 분들은 이 지금 제 목소리밖에 안 나가니까 또 못 믿을 수 있는데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합격증을 갖고 왔어요. 내피셜이 아니고요.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합격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에 내신 2등급으로 올해 의대를 학종으로 합격시켰어요. 합격시켜 보지 않았으면 아는 컨설턴트들은 그 함부로 얘기 못해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 2개인데 고려대 의대, 중앙대 의대 합격시켰어요. 이 성적표랑 또 우리 레오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가만히 성적표를 보니까 매치가 너무 훌륭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분명 2등급이 2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수시 2월 인원과 추가 합격 인원과 이런 체크를 필두로 반영 비율을 봤더니 그쵸. 지금 이 친구가 그쵸. 만점이에요. 반영 비율 맞잖아요. 국어 만점이고 근데 고려대랑 중앙대가 국어 반영 비율이 31.3%. 맞죠? 딱 맞았더라고요.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헛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을 나에게 맞는 쪽으로 코드를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예요. 배치 프로그램으로 넣었을 때
불합격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배치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 내용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첫 번째 경험이고 정시는 반영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쵸.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과생 수학 가형인데 학생 학부모님들은 등급이 4등급 나오면 난 인서울 안 되는지 알고 있다고.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막 내가 이번에 4등급이 있는데 막 3등급이 있는데 인서울 못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진짜 해주셔야 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인문 쪽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상. 근데 자연계 쪽에서는 왜 수학 가형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숭실대학교, 숭실국민, 광운, 세종, 항공, 서울과기대 이런 대학들이요. 원래는 수학 가나 교차 지원대하는 대학들이었어요. 근데 이 대학들이 2014학년도부터 가형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세종대가 지금 이과 수학 가형이에요. 이거 아니지. 당신들은 아직 가형을 지정할 대학이 아니지 가나 교차 지원돼서 다 받을 그러니까 이과를 키우고 싶은 거죠. 이과에 우수한 애들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지원해라. 근데 아직까지도 이 대학들은 수학 가형을 보는 아이들이 솔직히 수학 가형 1등급 나와갖고 정시에 국민, 광운, 세종, 숭실 여기 누가 쓰려고 해요? 안 써요. 그러면 수학 가형 5등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4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가형 4등급이다. 그러면 탐구가요. 2등급, 2.5등급만 돼도 인서울 됩니다. 내가 수학 5등급이야? 탐구 2개 합평균이 1.5만 돼도요. 인서울 합격시킬 수 있어요. 이과는요. 수학 망쳤다고 나 인서울 안 돼? 또는 수도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과는 수학, 과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수학 가형이 4등급이고 탐구가 3등급 정도 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요? 그럴 땐 국어 등급 보면 돼. 여기서 수학 4, 탐구 3, 근데 국어가 2가 나. 무조건 이것도 또 인서울 돼요. 예, 이번엔 또 수학의 변별력 갈랐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신에 이제 이과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3순위에 두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어가 또 안 나왔어. 수학도 안 나왔고. 근데 탐구가 잘 나왔어. 그러면 세종대 있잖아. 세종대 국어가 이과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반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4개 영역을 다 안 나와. 그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4개 영역이 444가 나와. 그러면 아깝고. 근데 차라리 5가 나오면 가감하게 지방대라든지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전공을 위주로 나는 합격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탁 마음은 되는데 444 나와버리면 애매한 거죠. 이거. 근데 일단 444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고 근데 그 기준에서 국어나 탐구나 뭐가 이렇게 좀 나왔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되면 여기를 주시고 제가 교육진담으로 들어온 폰으로 들어온 학부모님들 제가 다 등대에서 전화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문과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성적표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서 제가 응대 이제 문자로도 그리고 또 수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응대 하는 또 그 문자로 제가 저기 드리려고 전화 통화 다 했어요. 이번 주 긴장하고 폰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이번 주는 이과생들 좀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과생들한테 상담을 제가 들어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국어 1, 수학 4, 영어 1. 그 다음에 탐구가 생명이 1이고 지구과학이 4야. 홍대 건축인데 꿈이었는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수학 4인데 탐구가 1 나온 여학생인데 홍대 건축에 정시에 합격시켰어요. 네. 근데 얘는 탐구가 1, 4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애매하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3개 대학을 드렸습니다.
세계대학을 들였고 합격을 할 겁니다. 인서울입니다. 제가 쓰는 카드가 있거든요. 몇 장 없어요. 몇 장 없는 카드인데 그거를 너무 난무하면 그걸 난무한 학생들끼리도 경쟁자가 그쵸,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정말 이렇게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방송이고 하니까 이과 학생들한테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비용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을 안 받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어렵게 준 카드였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안 쓰더라고. 안 쓰고 딴 걸 쓰더라고. 내가 고민 다시 합니다. 내가 비용을 안 받으니까 그냥 다른 비용 받은 사람한테 이게 한번 저한테만 컨설팅 안 받아요. 학부모님 학생들은. 아까도 학부모님 오셨지만 뭐 벌써 어디 기관에 10만 원짜리 벌써 또 사갖고 뭐 넣어봤는데 그걸 왜 샀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뭐 비용을 받는 이유는 정말 이것 때문이에요. 저도 전화로상으로는 근처까지는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학부모한테 제가 그 카드를 드리고 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과 최상위인데요. 이과 최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과 최상위는 경쟁자들끼리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다, 벌어지지가 않다 해서 되게 촘촘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사례들을 보고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 경쟁률 하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올라가면 그러지 경쟁률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꼭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해. 2월 인원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 다음에 3년치 경쟁률 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 합격한 걸 확인하시는데 올해는 작년 추가 합격 데이터보다 2019학년도 데이터 추가 합격된 인원 데이터를 참고하시는 게 더 효과가 크실 거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과 최상이 아닌 자연계를 이과 학생들한테 지원할 때 수학이 가형 4등급이라도 수학 정확하게 가형입니다. 나형 아니고요. 이과생인데 나형 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학 가형 본 학생들 4등급, 5등급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제가 레피셜이 아니고요. 탐구 영역이 좋거나 아니면 국어가 좋으면 거기에 맞는 나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1월 7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이죠. 네. 그 전까지만 뭐 연락을 주시고 하면 제가 컨설팅을 제가 진행할 수도 있고. 자, 오늘로써 이제 2021학년도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내려 합니다. 네. 방송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이제 우리 후배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맞습니다. 예비 고3에서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2022학년도의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시켜가면서 22학년도 수험생들이 이제 대입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한 어떤 전략을 또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혜린쌤, 동PD님 뭐 마지막으로 뭐 올해 수능 본 학생들한테 수고했다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죠. 저희 오늘 이번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이 2021년 첫 방송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드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시 지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지원하는 그 모든 친구들에게 그 지금의 복이 막 왕창 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정시 대박 날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교육진단 폰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다양하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늦게 연락이 가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한테 우리한테 이 참 힘을 주시는 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고요. 그다음에 예비 고3
또 예비 고위, 예비 후배들, 학부모님들 이 방송 같이 들어가면서 또 새로 다가올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서 정말로 정시까지가 안 오고 수시에 그냥 딱 합격을 하는 그런 또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크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그래도. 그렇죠. 새해가 됐어요. 첫 방송인데. 자, 교육신당 화이팅!